레몬의 영상툰. 5월 1일, 부모님이 오늘부터 일기를 쓰라고 하셨다. 나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의사가 부탁한 거라고 했다. 귀찮지만 써야겠다. 5월 2일, 나는 인형 수집을 좋아한다. 내 인형들은 다른 인형들과 매우 다르다. 5월 3일, 나는 내 인형들이 좋다. 인형들의 이름은 필립, 존, 마린이다. 귀여운 나의 인형들. 5월 4일, 집사한테 시켜서 새로운 인형을 가져왔다. 그 인형의 눈이 매우 예뻤다. 이름을 루나라고 지었다. 5월 5일, 루나가 말을 듣지 않는다. 인형 주제에 몰래 돌아다녔다. 화가 난다. 5월 6일, 이번에도 루나가 허락 없이 입혀준 옷을 더럽혔다. 화가 너무 난다. 5월 7일, 인형이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줘야 하는데 루나의 눈이 너무 예뻤다. 그래서 한쪽만 없앴다. 5월 8일, 루나가 말을 잘 듣기 시작했다. 역시 인형은 혼을 내야 한다. 5월 9일, 어느 순간부터 필립이 냄새나기 시작했다. 집사한테 씻기라고 했다. 5월 10일, 필립이 씻어도 냄새가 심했다. 그러고 보니 피부도 처음과 달리 파래졌다. 5월 11일, 집사가 필립이 유통기한이 지나서 이제 버려야 된다고 했다. 잘 가, 필립. 5월 12일, 루나가 몰래 성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인형 주제에 어째서 도망가는 거야? 5월 13일, 루나의 발을 없앴다. 이젠 못 도망가겠지? 5월 14일, 루나는 더 이상 도망갈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제 인형답게 행동한다. 5월 15일, 새로운 하녀가 들어왔다. 그녀의 이름은 레이나이다. 5월 17일, 레이나가 내가 좋아하는 꽃병을 깨뜨렸다. 나쁜 레이나. 5월 18일, 나는 레이나와 노는 걸 좋아했다. 특히 바늘놀이가 재밌다. 5월 21일, 나는 항상 그녀와 바늘놀이를 했다. 나와 놀다 보면 그녀 손에는 구멍이 많아졌다. 5월 22일, 레이나는 예쁜 긴 금발을 가지고 있다. 심심해서 머리를 잘랐더니 레이나가 울기 시작했다. 웃겼다. 5월 24일, 의사가 나의 일기장을 매일 검사하고 있다. 그리고 항상 두려운 표정을 짓는다. 5월 26일, 나는 아프지 않는데 대체 왜 고쳐야 하는 걸까? 의사는 계속 약을 처방해준다. 5월 29일, 레이나한테 과자를 선물했다. 바퀴벌레로 만들었는데 맛있게 먹는다. 바보 같아. 6월 2일, 레이나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인형들과 손톱찾기 놀이를 했다. 6월 3일, 레이나가 사라졌다. 하녀들은 레이나가 다른 성으로 일하러 갔다고 했다. 거짓말쟁이들. 나는 레이나가 꼭두각시 인형이 된 걸 봤는데. 6월 4일, 훌륭한 공주가 되려면 똑똑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책 읽기를 좋아한다. 특히 인체에 관련된 책이 제일 재밌다. 6월 5일, 새로운 인형을 가지고 싶었다. 그래서 오랜만에 밖으로 나왔다. 6월 7일, 아무리 찾아도 마음에 드는 인형이 없었다. 다 못생겼어.
인형 찾는 걸 포기해야 하나? 6월 8일. 집사가 붉은 머리를 한 인형이 있다고 했다. 얼른 내 성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6월 9일. 새로운 인형이 왔다. 이름을 로즈라고 지어줬다. 머리와 어울리는 이름이다. 어서와 로즈. 6월 10일. 로즈는 귀여운 얼굴에 예쁜 목소리도 가지고 있었다. 인형들은 말을 못하지만 특별히 로즈에게만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줬다. 6월 11일. 로즈에게 노래를 시켰다. 다른 인형들도 로즈를 보며 부러워했다. 6월 12일. 나는 새로운 로즈가 좋다. 그래서 잠잘 때도 로즈와 함께 잠을 잔다. 6월 14일. 오늘은 인형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다. 나는 존에게 나무로 된 손가락을 줬다. 그리고 마린에게는 나무로 된 귀를 줬다. 그리고 루나에게는 나무로 된 눈알과 다리를 줬다. 6월 15일. 잠자기 전에 나는 항상 로즈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 로즈는 자꾸 짧은 머리를 한 하녀를 봤다고 했다. 나는 거짓말하는 로즈를 혼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금발을 한 하녀가 없는데 말이다. 6월 16일. 로즈는 계속 레이나라는 말만 중얼거렸다. 그건 전에 일하던 하녀 이름인데 어째서 로즈가 아는 거지? 나는 로즈에게 레이나를 어떻게 아냐고 물었다. 그러자 로즈가 레이나는 밤마다 목에 긴 줄과 함께 돌아다닌다고 했다. 거짓말을 하는 로즈에게 벌을 줘야겠다. 6월 17일. 나는 로즈에게 벌을 줬다. 이제는 더 이상 로즈의 목소리를 못 듣겠지? 6월 18일. 하녀들도 레이나가 밤마다 복도를 돌아다닌다고 겁을 내고 있다. 레이나가 다시 돌아온 걸까? 6월 19일. 슬슬 인형들이 질리기 시작했다. 6월 21일. 인형들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정이 갔지만 너무 흉측한걸? 집사한테 시켜서 인형들을 없애라고 했다. 인형들도 슬픈지 비명을 지렀다. 제가 정, 마린, 루나, 로즈. 6월 22일. 다시 새로운 인형을 수집해야겠다. 나만의 예쁜 인형을 말이야. 해석. 공주는 사이코패스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의사를 불러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의사는 병을 고치는 방법으로 일기를 쓰라고 권유를 합니다. 공주의 취미는 인형 수집이 아니라 고아들을 데리고 인형처럼 수집했던 것입니다. 필립의 유통기한이 지나간 건 생명이 다해서 죽은 걸 의미합니다. 또한 공주는 하녀의 레이나를 고문시키며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평상시 아이들이 잘못을 하지 않아도 고문을 하며 사이코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레이나가 꼭두각시 인형이 됐다고 한 것은 죽은 모습이 마치 꼭두각시 인형이 같아서 인형이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또한 밤마다 레이나가 돌아다닌다는 것은 레이나의 영혼이 복도를 서성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 것은 아이들이 고문을 통해서 잃어버린 손가락, 귀, 눈알, 다리를 나무로 만들어 선물로 준 것입니다. 결국 아이들이 점점 흉측해지자 공주는 질렸다며 아이들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공주는 또 다른 인형을 수집해야겠다며 이야기는 끝나갑니다. 7월 19일. 나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다. 근데 엄마는 믿지 않는다. 난 거짓말한 적 없는데. 7월 20일. 엄마는 말했다. 내가 보이는 것들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근데 거짓말은 나쁘잖아. 7월 21일. 옆집 진아한테 나는 거짓말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진아 곁에 모르는 여자가 서 있어도 모른 척 해야 한다. 엄마랑 약속했으니까. 7월 22일. 왜 나는 보이는 걸까? 엄마는 왜 나보고 거짓말한다고 할까? 뭐? 사진 찍어달라고? 너희들은 사진을 안 찍히니까 내가 그려줄게. 7월 23일. 진아가 아프기 시작했다. 병문안 갔더니 그 여자가 진아 배 위에서 뛰고 있었다. 아, 그래서 아팠구나. 7월 24일. 진아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내가 몰래 진아 엄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여자가 무서운 표정으로 나를 봤다. 나는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다. 7월 25일. 생각해보니 내가 보이는 것 중에 검정 옷에 검정 모자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들의 표정이 너무 이상하다. 엄청 웃고 있거나 엄청 화나 있다. 가끔 나도 무섭다. 잠깐, 아빠를 데려갔을 때랑 똑같은 옷차림이다. 7월 26일. 검정 옷을 입은 사람이 우리 빌라에서 서성거린다. 설마 3층에 사는 할머니 찾는 건가? 7월 27일. 할머니가 걱정이다. 이제 할머니는 2명 되는 거잖아. 영원히 잠자는 할머니랑 무섭고 이상한 할머니. 나는 둘 다 싫어. 7월 28일. 3층에 사는 할머니가 인사하러 왔다. 근데 웃는 게 너무 무서웠다. 다행히 검정 옷 입은 사람이 데려갔다. 7월 29일. 어젯밤에 엄마한테 3층에 사는 할머니가 나한테 웃으며 인사하러 왔다고 하니 엄마가 나를 혼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걷지 못하기 때문이다. 8월 1일. 엄마가 3층에 사는 할머니가 그저께 돌아가셨다고 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거 봐, 난 거짓말 하지 않았어. 근데 엄마가 두려운 표정으로 나를 봤다. 8월 2일. 놀이터에서 노는데 다리가 없는 아이가 다가왔다. 누구를 닮았는데? 아, 저번에 실종된 진수였다. 진수가 왜 이렇게 이상해졌지? 8월 3일. 진수랑 노는 건 의외로 재밌다. 나를 놀리는 동네 애들보다는 재밌다. 8월 4일. 나는 진수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그러자 진수는 5층에 사는 아저씨가 그랬다고 했다. 뭐야, 아저씨가 또 그런 거야? 8월 5일. 진수가 보이지 않는다. 검정 사람이 데려갔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놀러 갔나? 8월 6일. 검정 옷 입고 검정 모자 쓰는 그것들의 존재를 알았다. TV에서 저승사자라고 했다. 그렇구나, 저승사자구나. 8월 7일. 엄마랑 장 보면서 진수가 또 사라졌다고 했다. 엄마는 나의 입을 막았다. 마트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봤다. 8월 8일. 놀이터에서 노는데 애들이 내가 아빠가 바람 피우고 도망가서 아빠가 없는 거라고 했다. 나는 울면서 엄마한테 갔더니 엄마는 아빠가 멀리 출장 간 거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했다. 근데 엄마, 왜 거짓말하는 거야? 아빠는 가방에 있잖아. 8월 9일. 나는 거짓말한 적 없는데 엄마는 거짓말한 적 많았다. 어제도 아빠가 멀리 출장 갔다고 했다. 심지어 옛날에 내가 아빠가 다른 아줌마랑 뽀뽀한 걸 봤는데 엄마는 울면서 내가 잘못 본 거라고 했다. 그리고 아빠를 2명으로 만들었다. 한 명은 당연히 저승사자가 데려갔다. 근데 엄마는 아빠가 출장 갔다며 누워있는 아빠를 가방에 넣고 가방을 버리고 돌아왔다. 엄마는 거짓말쟁이. 8월 10일. 오늘은 혼자서 모래성 만들기 놀이하고 있는데 진수가 돌아왔다. 어디 갔었냐고 물어보니 자기의 다리를 찾으러 갔었다고 했다. 8월 11일. 5층 아저씨가 벽에 있던 진수 사진을 떼어버렸다. 그거 진수 엄마가 붙인 건데 왜 떼어가는 거지?
8월 12일, 진수가 자기의 다리는 5층에 사는 아저씨의 냉장고 안에 있다고 했다. 그래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다. 근데 나는 거절했다. 왜냐하면 엄마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약속했단 말이다. 그러자 진수가 울기 시작했다. 8월 13일, 창문을 내다보니 진수가 내 쪽을 쳐다보면서 울고 있었다. 우는 얼굴이 너무 무서워서 놀이터에서 노는 건 이제 못 놀겠다. 8월 14일, 깨어보니 진수가 우리 집에 와 있었다. 도와주지 않으면 괴롭힐 거라고 했다. 어쩌지? 8월 15일, 진수가 계속 따라다닌다. 그리고 내가 잠들려고 하면 귓속에다가 빠르게 말을 한다. 너무 시끄러워. 8월 16일, 진수 때문에 잠을 못 잤다. 도와줄 테니 그만 괴롭히라고 했다. 그러자 진수가 환하게 웃었다. 8월 17일, 진수 엄마한테 5층 아저씨한테 진수 다리가 있다고 했다. 진수 엄마는 나를 이상하게 봤지만 경찰에 신고했다. 8월 18일, TV에서만 보던 경찰이 아저씨를 데려갔다. 그리고 아저씨 집에서 진수 다리도 가지고 나왔다. 경찰 아저씨가 나랑 엄마도 데려갔다. 처음으로 경찰차를 타봤다. 8월 19일, 경찰이 나한테 진수의 다리가 아저씨 집에 있는 걸 어떻게 아냐고 물었다. 나는 진수가 나한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했다고 말했지만 경찰이 웃으면서 거짓말은 나쁘다고 했다. 8월 20일, 오늘은 하얀 가운 입은 선생님이 경찰 아저씨가 물었던 질문을 또 했다. 나는 울면서 말했다. 진수가 도와달라고 해서 그런 거라고. 어째서 다들 믿어주지 않는 거야? 8월 21일, 집에 오니 엄마는 무서운 표정으로 말했다. 한 번만 더 그런 거짓말을 하면 엄마가 나를 떠난다고. 나는 울면서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했다. 8월 22일, 놀이터에서 놀려고 했는데 애들이 나를 피했다. 그리고 이상하게 쳐다본다. 8월 23일, 진수가 인사하러 왔다. 도와줘서 고맙다며 안아줬다. 그리고 저승사자랑 가버렸다. 잘가, 진수야. 8월 24일, 혼자서 그네를 타는데 모르는 여자애가 다가왔다. 그리고 나한테 자신도 도와달라고 했다. 내가 싫다고 하자 계속 따라다녔다. 제발 저리 가. 8월 25일, 이번에는 모르는 아저씨가 다가왔다. 자신도 도와달라며 나를 따라다녔다. 8월 26일, 모르는 언니랑 아줌마가 온몸에 물에 젖은 채로 도와달라며 울었다. 수많은 목소리가 한 번에 들리니 귀가 아파서 울어버렸다. 다 저리 가란 말이야. 8월 27일, 무서워. 모르는 것들이 나의 집에 수성거리며 도와달라고 했다. 엄마한테 말하고 싶지만 거짓말한다며 나를 떠날까봐 무섭다. 8월 28일, 손으로 귀를 막아봤자 그것들의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괴로워. 8월 29일, 엄마가 요즘 거짓말하지 않아서 착하다며 케이크를 사줬다. 근데 엄마한테 보인다고 말하면 나를 떠나겠지? 8월 30일, 너무 괴로워. 잠들려고 하면 그것들이 나를 깨워. 더 이상 못 참아. 9월 1일,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그것들이 보이지만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엄마는 나를 보며 입을 크게 벌린다. (2월 28일)
엄마가 일기를 매일 쓰면 내가 가지고 싶었던 요리놀이 세트를 사준다고 했다. 내일부터 열심히 써야지. 3월 1일. 오늘은 학교에서 쿠키 만들기를 했다. 나는 토끼 모양 쿠키를 만들었다. 재밌었다. 3월 2일. 엄마 아빠랑 밥을 먹고 있는데 뉴스에서 미친 사람들이 사람을 물고 공격한다고 했다. 다친 사람들은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마약이 의심간다고 했다. 근데 마약이 뭐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가루인가? 아니면 미치게 만드는 가루인가? 3월 3일. 오늘은 학교에서 노래를 배웠다. 선생님이 노래를 잘한다고 칭찬해줬다. 기분이 매우 좋았다. 3월 4일. 뉴스에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했다. 심지어 물린 사람도 똑같이 변한다고 했다. 물리면 아프겠다. 3월 5일. 뉴스에서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을 물고 공격하는 거라고 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절대로 물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입속이나 눈에 그들의 침이나 피를 묻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심가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다. 3월 6일. 학교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일어나는 증상을 알려줬다. 첫 번째, 피를 토한다. 두 번째, 피부가 파래진다. 세 번째, 사람을 보면 물고 뜯는다고 한다. 심지어 먹을 수도 있다. 네 번째, 통증을 못 느낀다고 한다. 다섯 번째, 눈동자가 붉어진다고 한다. 친구가 증상이 꼭 좀비 같다고 했다. 그러자 애들이 웃었다. 3월 7일. 오늘 저녁밥은 볶음밥이었다. 맛있었다. 뉴스에서 좀비와 비슷한 바이러스가 퍼졌다고 마스크를 꼭 쓰고 자신이 의심가면 꼭 병원 가서 검사하라고 했다. 3월 8일. 엄마가 마스크를 꼭 쓰고 나가라고 했다. 답답했지만 나는 좀비가 되기 싫었다. 학교에 가니 애들이 대부분 답답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써야겠다. 3월 9일. 오늘은 운동장에서 피구를 했다. 근데 피부가 파란 아저씨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친구가 이상한 아저씨라고 공을 던졌더니 아저씨가 친구에게 달려가 친구의 얼굴을 뜯어버렸다. 우리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선생님은 경찰에 신고했다. 근데 아저씨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친구가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다. 3월 10일. 어제 일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했다. 친구가 걱정이다. 3월 11일. 바이러스가 심각했지만 엄마 아빠는 회사에 가야 한다. 엄마 아빠가 걱정이다. 3월 12일. 뉴스에서 바이러스가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백신 만들기에 신경 쓰고 있지만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 우리가 걸리면 치료를 못하는 거야? 3월 13일. 엄마 아빠 핸드폰에 긴급 재난 문자가 계속 온다. 우리 동네에 감염자가 도주했다고 했다. 3월 14일. 엄마 아빠가 마트에서 장을 봐야 한다고 했다. 마트에 있는 사람들이 카트에 물건을 엄청 많이 담았다. 3월 15일. 뉴스에서 군대 내에서도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고 했다. 심지어 바이러스 감염이 심각하다고 했다. 어쩌지? 3월 16일. 뉴스에서 집에만 있으라고 했다. 개인주택이거나 층이 낮은 아파트들은 창문을 막고 되도록이면 밖을 나가지 말라고 했다. 나는 엄마 아빠와 함께 창문을 막았다. 3월 17일. 뉴스에서 각 지역에 있는 대피소로 대피하라고 했다. 아빠 엄마는 걱정하지 말라며 함께 차를 타고 대피소로 갔다. 하지만 대피소에는 좀비들밖에 없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3월 18일. 뉴스를 보려고 TV를 켰는데 아무 방송도 나오지 않았다. 무지개색 화면만 나왔다.
3월 19일. 오늘은 다행히 뉴스가 나왔다. 뉴스에서는 이게 마지막 방송일 수도 있다고 했다. 아빠 엄마 표정이 어둡다. 3월 20일. 엄마와 아빠랑 집에 있는 건 좋은데 밖에서 항상 비명소리와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무섭다. 3월 21일. 불도 켜지지 않고 물도 나오지 않는다. 다행히 우리 집에는 촛불이 많았다. 3월 22일. 내 방은 2층이어서 심심할 땐 항상 창문으로 밖을 쳐다본다. 나는 지나가는 좀비를 그리는 게 취미가 됐다. 학생 좀비 지나감. 3월 23일. 하체가 없는 좀비가 기어다닌다. 불쌍해서 내가 하체를 그려줬다. 3월 24일. 누군가가 자꾸 침대 쪽에 있는 창문을 두드린다. 무서워서 확인하지 않았다. 내 방은 2층인데 키가 엄청 큰 좀비면 어쩌지? 3월 25일. 오늘도 계속 창문을 두드렸다. 나는 신문을 조금 뜯어서 확인했다. 보니까 옆집 남자아이가 창문을 두드린 것이다. 3월 26일. 남자아이가 집에 먹을 게 없다고 했다. 나는 불쌍해서 엄마 아빠 몰래 통조림 3개를 줬다. 3월 27일. 남자아이의 이름은 민호였다. 나랑 나이가 같았다. 친구가 생겨서 기분이 좋았다. 3월 28일. 오늘은 몰래 민호랑 그림 그리기를 했다. 민호는 수영장 가는 그림을 그렸다. 나는 케이크를 먹는 그림을 그렸다. 우리는 약속했다. 좀비가 사라지면 꼭 같이 가자고. 3월 29일. 민호가 우리가 이렇게 노는 걸 비밀이라고 했다.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우리가 혼날 수 있으니 나는 알겠다고 했다. 3월 30일. 민호가 선물로 사탕을 줬다. 오랜만에 먹어서 너무 달콤했다. 맛있는 딸기 맛이었다. 4월 1일. 집에만 있으니 할 게가 너무 없다. 하지만 밖은 위험하니 어쩔 수 없다. 얼른 좀비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4월 2일. 오늘은 과일 통조림을 먹었다. 달콤한 복숭아가 맛있었다. 4월 3일. 엄마가 집에 먹을 게 없다고 했다. 통조림이 5개밖에 없다. 4월 4일. 엄마가 통조림 3개를 주며 엄마 아빠 올 때까지 3일만 버텨달라고 했다. 엄마는 나를 안아주며 누군가가 문을 두드려도 열지 말라고 했다. 4월 5일. 나는 통조림 하나를 열었다. 민호한테도 1개 줬다. 아빠와 엄마가 없어서 무서웠지만 민호가 있어서 다행이다. 4월 6일. 민호가 엄마 아빠가 어디 갔냐고 물었다. 나는 음식 구하러 갔다고 말했다. 엄마 아빠가 얼른 돌아왔으면 좋겠다. 4월 7일. 민호가 엄마 아빠가 오면 말해달라고 했다. 왜 말해달라는 거지? 민호가 걱정하는 건가? 4월 8일. 엄마 아빠가 돌아왔다. 많은 음식들을 가져왔다. 민호한테도 말했더니 웃으면서 알겠다고 했다. 4월 9일. 일어났는데 엄마 아빠의 머리가 없다. 음식도 없다. 온 집안에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다. 식탁에는 쪽지가 있었다. 나는 쪽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근데 어째서? 4월 10일. 나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울었다. 그리고 머리를 그려줬다. 그리고 옆에 누웠다. 잘 자, 엄마 아빠. 4월 11일. 나는 결심했다.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을 되기로 말이다. 나는 문을 열고 하체가 없는 좀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복수를 다짐했다.
4월 11일. 나는 결심했다.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을 대기로 말이다. 나는 문을 열고 하체가 없는 좀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복수를 다짐했다. 나는 창고에서 도끼를 가져왔다. 그리고 좀비의 머리를 없앴다. 그리고 나는 손가락으로 좀비의 피를 먹었다. 그리고 바로 2층으로 향했다. 나는 민호 방의 창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민호가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다. 정말 미안한 건가? 나는 사과의 뜻으로 안아달라고 했다. 그러자 민호가 나의 방으로 온다며 사다리를 설치했다. 민호는 내 방에 오자마자 또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민호를 안았다. 그리고 민호의 목을 물었다. 엄마 아빠가 느꼈을 고통만큼 말이다. 민호는 소리를 치며 발버둥 쳤다. 그래서 나는 민호의 입을 막았다. 민호가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배가 너무 아팠다. 갑자기 피를 토했다. 나는 도끼를 가져와 민호를 엄마 아빠처럼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사다리로 민호의 집으로 갔다. 조용히 1층으로 가자 민호의 부모님은 자고 있는지 식탁에는 엄마 아빠가 가져온 음식들이 있었다. 나는 조용히 민호 부모님 방문을 열었다. 그리고 민호 집에 현관문을 열었다. 그리고 수많은 좀비들이 들어오게 했다. 좀비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었다. 오직 민호 부모님한테 달려갔다. 민호 부모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비명을 질렀다. 나는 웃었다. 나는 복수를 성공했다. 하지만 갑자기 눈이 너무 아팠다. 거울을 보니 눈동자가 빨개졌다. 피부도 점점 파래지고 있다. 나는 이제 좀비가 되는 거야? 싫어.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 이제 일기 못 쓰겠지? 4월 12일. 어째서 나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심지어 생각도 할 수 있어. 원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바로 좀비 되는데 나는 특별한 좀비인가 봐. 하지만 너무 못생겨졌어. 4월 13일. 배고파. 통조림을 먹으려고 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다른 게 먹고 싶어. 너무 배고파. 4월 14일. 민호한테서 달콤한 냄새가 났다. 아니, 맛있는 냄새. 배고파. 4월 15일. 나는 배가 너무 고파서 민호를 먹었다. 거짓말. 아무나 나 좀 도와줘. 이런 애가 너무 싫어. 난 먹고 싶지 않았어. 눈 떠보니 먹어버렸어. 4월 16일. 민호가 누구였지? 어떻게 생겼지? 기억이 안 나. 4월 17일. 배가 너무 고파. 갑자기 내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 내가 누구지? 4월 18일. 우리 부모님 이름은 뭐였지? 왜 기억이 안 날까? 부모님은 어디에 있는 거지? 부모님 얼굴이 이렇게 생겼나? 4월 19일. 나는 기억을 잃었었다. 나는 일기를 다시 읽고 생각이 났다. 난 점점 좀비가 되는 거야? 아니야. 기억해야 해. 모두 기억해야 해. 4월 20일. 기억을 잃으면 나는 정말 나쁜 좀비가 되는 거야. 일기를 계속 써야 해. 내 기억을 잃기는 너무 싫어. 4월 21일.
나는 앨범에 있는 엄마 아빠 사진을 꺼냈다. 기억해야 해. 이게 우리 엄마 아빠야. 4월 22일. 배가 너무 고프다. 사람을 먹으면 안 돼. 나는 사람을 해치고 싶지 않아. 나는 밧줄을 가져와 한쪽 다리를 침대에 묶었다. 4월 23일. 너무 배고파. 오늘은 일기를 3번 읽었다. 순간 기억을 잃을 뻔했다. 기억해야 해. 4월 24일. 배고파. 인간을 먹고 싶다. 아니야. 정신 차려야 해. 4월 25일. 아빠 엄마 보고 싶다. 사진을 봐야 해. 이 사람은 아빠, 이 사람은 엄마. 이건 나. 4월 26일. 엄마 아빠 보고 싶어. 말을 못하겠어.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다. 4월 27일. 배고파서 힘이 없다. 졸리다. 일기를 그만 쓰고 자야겠다. (3월 10일) 학교에 못 가니 할 것도 없었다. 심심하다. 게임기로 놀아야지. 3월 13일. 우리 동네에 감염자가 도주했다고 했다. 소름 돋았다. 3월 14일. 엄마 아빠가 마트에서 장을 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마트에 물건이 별로 없어서 많이 못 사고 왔다. 오자마자 엄마 아빠는 싸우기 시작했다. 3월 17일. 옆집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차에서 나랑 나이가 비슷한 여자애가 내렸다. 3월 18일. TV가 나오지 않아서 너무 심심했다. 부모님은 오늘도 싸우셨다. 3월 21일.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먹을 게 없다며 엄마는 아빠한테 구해오라고 했다. 그러자 아빠가 화를 냈다. 3월 22일. 옆집 여자애는 뭐하고 있을까? 궁금했다. 3월 24일. 나는 궁금해서 옆집 창문을 두드렸다. 아무리 두드려도 반응이 없었다. 3월 25일. 나는 오늘도 옆집 창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옆집 여자아이가 신문으로 막았던 창문을 조금 뜯어서 나를 봤다. 3월 26일. 나는 너무 배고팠다.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니까 여자아이가 통조림 3개를 줬다. 너무 고마웠다. 3월 27일. 여자아이의 이름은 수지였다. 나랑 나이가 같았다. 친구가 생겨서 너무 기쁘다. 3월 28일. 오늘은 수지랑 그림 그리기를 했다. 우리는 약속했다. 좀비가 사라지면 꼭 같이 놀러 가자고. 3월 29일. 저번에 수지가 준 통조림으로 부모님과 나는 배고픔을 채울 수 있었다. 엄마 아빠는 수지한테 음식을 더 달라고 말하라고 했다. 나는 싫다고 했다. 그러자 엄마 아빠가 나를 때렸다. 3월 30일. 나는 오랫동안 숨긴 사탕을 수지에게 줬다. 수지가 맛있게 먹었다. 기쁘다. 4월 3일. 먹을 게 너무 없다며 엄마 아빠는 하루 종일 화만 냈다. 표정이 너무 무서웠다. 4월 5일. 오늘은 수지가 나에게 통조림 하나를 줬다.
엄마 아빠는 왜 통조림이 하나냐고 양이 너무 적다며 화를 냈다. 4월 6일 수지한테 물어보니 수지 부모님이 음식 구하러 갔다고 했다. 나는 부모님한테 우리도 음식 구하러 가자고 했다. 하지만 엄마 아빠는 싫다고 했다. 4월 7일 나는 수지에게 부모님이 돌아오면 말해달라고 했다. 혼자서 무서울 텐데 수지는 대단해. 4월 8일 수지가 부모님이 많은 음식을 들고 돌아왔다고 했다. 정말 다행이다. 수지가 신나자 나도 신났다. 나는 엄마 아빠한테 말했다. 그러자 엄마 아빠는 망치를 챙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밤에 수진의 집에 가서 음식을 훔쳐야 한다고 했다. 내가 싫다고 하자 나를 좀비에게 버린다고 했다. 나는 무서워서 엄마 아빠를 따라갔다. 엄마 아빠는 수지 부모님 머리를 없앴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쪽지를 남겼다. 다 내 탓이야. 내가 수지 부모님을 죽인 거야. 내 탓이야. 4월 9일 수지가 걱정이야. 어쩌지? 나는 친구를 배신한 건가? 나는 너무 나빠. 수지가 나를 미워할 거야. 4월 10일 다 내 탓이야. 나 때문이야. 사과해야 해. 내 탓이야. 내 탓.